지금 미국 뉴욕의 한 연방교도소에는 한국인 한 명이 머물고 있습니다. 그는 단 일주일 만에 58조 원을 사라지게 한 사람입니다. 한국 정부 1년 예산이 약 656조니까 그 12분의 1에 해당하는 돈이 일주일 만에 사라진 겁니다. 피해자가 한국에만 28만 명, 서울 송파구 인구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숫자죠. 이름은 권도형. 근데 4년 전 이 사람은 한국 IT 업계의 천재였습니다. 오늘 끝까지 보시면 한 명의 천재가 어떻게 한국 역사상 최대의 금융사건 주인공이 됐는지, 그 일주일 사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경제학 아빠입니다. 오늘 주제 권도형, 테라와 루나, 한국 IT 천재가 어떻게 58조 원을 일주일에 잃게 했는지 네 챕터로 끊어보겠습니다. 하나, 천재의 등장. 둘, 20%의 함정. 셋, 일주일의 붕괴. 넷, 도주와 심판. 자, 시작합니다. 1991년 서울. 권도형은 대원외고 국제반에서 영어 토론으로 입상하던 학생이었습니다. 이 학교를 졸업하고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에 입학합니다. 전공은 컴퓨터과학, 복수 전공은 경제학. 스탠퍼드에 가서 그냥 공부만 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대학 때는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양쪽에서 인턴을 했습니다. 스탠퍼드 학생들이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자리들이었죠. 근데 권도형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2015년 스탠퍼드를 졸업하자마자 와이파이 공유 스타트업 애니파이를 창업합니다. 근데 이 첫 창업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근데 그가 다음에 만든 건 사람들이 절대 잊지 못할 이름이었습니다. 2018년 1월 권도형이 또 다른 한국 사람 티몬을 만든 신현성 대표와 만납니다. 두 사람이 회사를 차립니다. 이름은 테라폼 랩스. 권도형이 CEO. 그가 들고 온 아이디어 하나는 이런 거였습니다. 코드만으로 1달러를 지키는 코인을 만들겠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달러 같은 진짜 돈이 담보로 깔린 게 아니라 알고리즘만으로 가격을 1달러에 묶어두는 코인. 들으면 좀 황당하죠. 근데 이 아이디어가 전 세계 코인판을 흔듭니다. 2019년 테라 출시, 2020년 자매 코인 루나 출시. 3년 안에 권도형은 실리콘밸리 VC와 한국 투자자들의 주목을 한 몸에 받습니다. 별명도 붙습니다. 한국판 일론 머스크. 그가 트위터에 글을 올리면 코인 가격이 움직였습니다. 31살에 세상이 그를 천재로 부르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쯤 이 친구 트윗을 가끔 봤거든요. 진짜 한국이 만든 천재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 천재 아이디어에는 치명적인 함정 하나가 있었습니다. 테라폼 랩스가 만든 시스템 중에 앵커 프로토콜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규칙은 간단했습니다. 테라코인을 여기에 맡겨놓으면 연 20% 이자를 준다. 연 20%. 한번 생각해보세요. 은행 예금이 0.5%일 때 이건 그 40배입니다. 1억 원을 넣으면 1년에 2천만 원 가만히 앉아서 받습니다. 너무 좋은 조건이죠. 진짜인가 싶죠. 근데 진짜 그렇게 줬습니다. 한동안은요. 이 소문이 퍼지자 한국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합니다. 금융위 추산 한국에만 28만 명. 일반 직장인부터 은퇴자금 통째로 넣은 60대, 대출까지 받아서 넣은 사람들까지 한국 코인 커뮤니티가 거의 다 한 번씩 만져봤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그 시점에 경고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2022년 3월 블룸버그가 보도를 냅니다. 이 모델은 지속 불가능하다. 영국 경제학자 프란시스 코폴라도 2021년부터 위험을 지적했습니다.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은 구조적으로 무너진다. 근데 권도형의 답은 이거였습니다. 나는 가난한 자들과 트위터에서 논쟁하지 않는다. 경제학자 한 명에게 이렇게 답한 겁니다. 경고를 한 사람을 가난하다는 단어로 깎아내립니다. 이때 권도형은 세상이 자기 말대로 움직인다고 믿었습니다. 자기 자녀 이름도 루나로 지었습니다. 2022년 4월 5일 루나 사상 최고가 약 119달러, 시가총액 약 50조 원, 권도형 천장에 섰습니다. 저도 그때 보도사진들 보면서 이 사람 진짜 다 가진 것 같다 싶었습니다. 근데 그 천장에서 모든 게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2022년 5월 6일 앵커 프로토콜에 맡겨진 테라가 사상 최고 140억 개를 찍습니다. 한 시스템 안에 14조 원이 묶여있던 거죠. 그리고 다음날 5월 7일 이상한 일이 시작됩니다.
24시간 만에 앵커에 맡긴 테라의 7.58%가 한 번에 인출됩니다. 누군가가 큰 돈을 빼고 있다는 신호. 이때부터 테라코인이 1달러를 못 지키기 시작합니다. 0.985달러. 1.5% 차이지만 스테이블 코인에서는 이게 이미 사고입니다. 5월 9일 테라 0.6달러, 5월 10일 루나가 80% 폭락, 5월 11일 더 떨어집니다. 5월 12일 루나 0.08달러. 일주일 전 82달러였습니다. 99.99% 폭락. 1억 원을 넣은 사람의 통장에 1만 원이 남았다는 뜻입니다. 시총 50조에서 사실상 0으로 거래소들은 거래를 중단합니다. 이 일주일 동안 사라진 돈이 50조 원에서 59조 원 사이. 한국 정부 1년 예산의 약 12분의 1. 한국에서만 28만 명이 그 사이에 자기 돈을 잃었습니다. 직장인의 적금, 은퇴자의 노후자금, 대출까지 받아놓은 돈이 며칠 안에 종이로 변했습니다. 그 사이 권도형은 침묵하다가 5월 14일 트윗을 올립니다. 내 발명품이 모두에게 고통을 줬다. 근데 그뿐이었습니다. 그는 새 코인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이름하여 루나 2.0. 옛날 루나를 가진 사람들에게 새 루나를 좀 나눠주겠다는 계획. 근데 그 새 루나도 출시되자마자 폭락합니다. 사람들의 분노가 치솟습니다. 검찰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차트를 다시 볼 때마다 한 가지 생각이 듭니다. 알고리즘은 1초도 망설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권도형은 사라집니다. 2022년 9월 한국 검찰이 권도형의 체포영장을 청구합니다. 혐의는 자본시장법 위반. 9월 22일 인터폴 적색 수배. 근데 그 사이 권도형은 어디에 있었느냐? 싱가포르에 살던 그가 두바이로 갔다는 소문. 두바이에서 세르비아로 갔다는 소문. 정확한 위치는 6개월 동안 미궁이었습니다. 2023년 3월 23일 유럽 동남부 몬테네그로의 수도 포드고리차 공항. 한 남자가 두바이행 항공편에 탑승하려다 검문에 걸립니다. 손에 든 여권은 코스타리카 여권. 근데 그 여권이 위조였습니다. 가방을 열어보니 벨기에 여권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그것도 위조. 그리고 가방 깊숙한 곳에 진짜 한국 여권이 한 권 있었습니다. 이름은 권도형. 6개월 추적의 끝이었습니다. 바로 다음날 미국 뉴욕 남부 연방검찰이 8개 혐의로 권도형을 정식 기소합니다. 상품, 증권, 전신 분야의 사기 혐의와 시장 조작 공모 등입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줄다리기가 시작됩니다. 한국은 권도형을 한국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합니다. 미국은 미국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합니다. 2024년 2월 미국 인도 결정, 3월 한국 인도로 뒤집힘, 4월 대법원 파기 환송, 8월 항소심 한국 인도 확정, 판결이 4번 뒤집힙니다. 그러다 결국 2024년 12월 31일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이 미국 인도를 최종 결정합니다. 권도형은 뉴욕으로 보내집니다. 2025년 1월 2일 뉴욕 남부 연방지법 첫 재판. 권도형은 모든 혐의를 부인합니다. 무죄. 근데 결국 몇 달 뒤 권도형은 유죄 인정 합의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2025년 12월 12일 뉴욕 연방법원 선고. 징역 15년. 검찰 구형보다도 높았습니다. 권 씨의 범죄로 사람들이 400억 달러를 잃었다. 판사의 말이었습니다. 형계 절반을 채우면 한국으로 송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또 다른 재판이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법정에 서 있는 사진을 보면서 저도 솔직히 좀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28만 명 인생도, 권도형 본인의 인생도 결국 그 일주일에서 갈렸으니까요. 결국 그 일주일이 한 사람의 인생도 28만 명의 인생도 바꿨습니다. 처음에는 천재의 아이디어였습니다. 대원 외고에서 스탠퍼드로, 스탠퍼드에서 실리콘밸리로, 실리콘밸리에서 한국 IT의 자랑으로 연 20%, 50조 시총, 한국판 일론 머스크라는 별명 다 일주일 만에 사라졌습니다. 1억 원이 1만 원으로 3년의 신화가 6일 만에. 여러분 솔직히 말해보세요. 연 20%의 이자. 만약 그때 그 자리에 있었다면 정말 안 들어갔을까요? 저도 자신 없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정리하면서 한 가지 진실을 봅니다.
알고리즘은 거짓말 안 했습니다. 사람의 약속이 거짓말한 겁니다. 연 20% 준다는 약속도, 1달러를 지키겠다는 약속도 전부 사람이 만든 약속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권도형은 천재였을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가짜를 팔았던 인물이었을까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다음 편에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다음 편은 도지코인. 인터넷에서 시바견 사진 한 장으로 시작한 그 코인. 한 명은 천재가 만들었고 한 명은 농담으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결말은 정반대였습니다. 농담 하나가 어떻게 미국 정부 부처 이름이 됐는지 다음 편에 풀어봅니다.